네, 그러면 정리 3.3 나머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두 명제, 두 조건이 동치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이것과 동치인 조건을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조금 추가가 될 텐데요. F가 체가 되고 공집합이 아닌 F의 부분집합 S 여기까지 똑같은데 F에서 체라고 했으니까 0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0을 제외한 그러한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S에서 0을 제외한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추가가 되는 이유는 이제 F에서 0을 제외한 집합이 곱셈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비슷하게 S에서 0을 뺀 집합이 곱셈에 대해서 군이다 라는 형태의 표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이 공집합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전제 조건을 좀 추가한 상태에서는 1번이나 2번이나 다음 3번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S가 F의 부분체라는 그런 것과 동치는 S가 덧셈만 생각을 했을 때는 덧셈군 F의 부분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에서 0을 뺀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F에서 0을 뺀 집합의 부분군인데 이때는 이제 곱셈을 생각을 할 때 부분군이 된다라는 것과 동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번과 2번은 동치라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1번, 2번과 3번이 동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죠. 자, S가 F의 부분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S가 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체가 되기 때문에 S의 덧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군이 되는 것이죠. 덧셈 군이 되고 그 다음에 체가 되므로 우리가 앞에서 그 체가 될 표충분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뭐 그 체가 되면 이제 그 체의 단원들 전체를 모아두면 그것이 곱셈에 대한 군이다, 단원군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U of 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U of S는 S에서 0을 제외한 집합이므로 자, 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곱셈에 대해서 곱셈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자, 따라서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이 곱셈에 대해서도 군이 되는데 당연히 이 집합은 F의 부분집합이고 또 같은 덧셈에 대해서 지금 군이 되기 때문에 S는 F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F가 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곱셈군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연산 곱셈에 대해서 이것이 군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게 이 녀석은 당연히 이 녀석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 생각할 때 3이 성립하면 1이 성립한다를 이제 확인하는
하는 것보다 2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자, S가 그 덧셈에 대해서 F의 부분군이고 S에서 0을 뺀 집합이 곱셈군의 부분군이다라는 그 가정을 하에서 이제 2번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선 그 부분군이 되면, 그러니까 현대대수 원에서 부분군이 만족할 표충분 조건을 생각을 본다면, 그러면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2번에서 그 요 부분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것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군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분군으로서 뭐가 이 녀석의 부분군이므로, 자, 부분군의 동치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집합은 결국 여기서 연산은 이제 곱셈이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A하고 B가 S에서 0을 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원소일 때, 자, 연산이 곱셈이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하므로 A 곱하기 B가 S에서 0을 뺀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에 대해서는 A의 여건도 S 빼기 0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두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A가 S에서 0을 뺀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즉 S에 있는 원소로서 0이 아니면 A 인버스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집합은 당연히 S에 포함되므로 이 두 번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자, 이 조건만 더 확인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S에 있는 원소로서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하면 S에 포함되면서 0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은 A하고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S에 있는 원소로서 자, S에 있는 원소인데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 되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0이면 B에 상관없이 0이 되고, 또 B가 0인 경우에도 A에 상관없이 0이 됩니다. 자,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자, S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죠. A가 0이거나 B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로 쓰죠. 동그라미 2라고 쓰고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자, 조금 전에 그 논의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A 곱하기 B가 0이 되고, 지금 위에서 S는 덧셈에 대해서 부분군이므로 덧셈에다 항등원 0을 포함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S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위에 있는 사실에 의해서 A 곱하기 B가 S에서 0을 뺀 집합에 포함되는데 이 집합은 당연히 S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S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로 나눠보니까 A, B가 S에 있는 원소면 곱한 것도 여전히 S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즉,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조건에서 이 조건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2가 성립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어떠한 체 부분 집합이 부분체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기억을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분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리 3.3.2에서 확인한 것처럼 뺄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고 S가 부분체가 되기 위해서는 0이 아닌 S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거는 이제 곱셈군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네. 이러한 집합이 분이 된다, 부분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넣었던 거고요. 자,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 체라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아벨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는 0을 제외하면 하나의 곱셈에 대한 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부분환, 부분체와 관련된 성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환이 정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라고 하더라도 정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체라고 하면 당연히 정역은 되는 거니까 정역인 경우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정역 R이 있으면 정역 R의 부분한 S를 생각을 했을 때 R이 정역이기 때문에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R의 부분한 S가 단위원을 가지더라도 R의 단위원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조건이 R의 단위원을 포함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죠. S가 부분한이면서 R의 단위원을 포함을 한다. 자, 그러면 S가 정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부분환이기 때문에 정역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M2, 그 다음에 M3, M4 프라임이 만족한다는 것을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R의 단위원을 1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M3 조건을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즉, R의 단위원 1이 S에 있으므로 이것은 S의 단위원이기도 합니다. S에 있는 다른 원소랑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A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A나 A입니다. 근데 S 입장에서니까 S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은 R의 단위원이기 때문에 R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S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더군다나 1이 S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값은 S의 단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M3, 즉 S에는 단위원이 존재합니다. 자, M2 조건은 어떨까요? 가환환인데요. 네,
R 자체가 정역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R이 가환한입니다. 즉, 따라서 R에 있는 두 원소를 곱할 때 순서를 이제 상관없이 같은 값이 나올 텐데요. 자, S에 있는 원소를 곱할 때도 S에 있는 원소는 R에 있는 원소니까 당연히 S도 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2 조건 만족하는 것이고요. M4'은 어떨까요? 네. A하고 B의 A, B 두 원소가 S에 있는 원소인데 곱했더니 0이라고 한다면, 자, A하고 B는 R에도 있는 원소일 테니까 S가 R에 포함이 되므로, 그리고 R이 정역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B가 0이 됩니다. R이 정역이므로 그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A, B가 그 두 개 중에 하나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얻었으니까, 따라서 S에 대해서도 M4'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S도 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원을 포함하면 정역에 부분하는 정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표수의 정의가 단위원위를 여러 번 더해서 처음으로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S에 있는 단위원이 R에 있는 단위원과 동일하고 S가 부분한이므로 R에서의 덧셈이나 S에서의 덧셈이나 동일하므로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R의 표수나 S의 표수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수 P를 생각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유리수 중에서 P의 N제곱 분의 A인데요. A하고 N은 정수고 N은 0보다 같거나 큰 정수 조건을 만족을 하는 모든 가능한 그러한 유리수들의 모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체죠. 유리수체의 이제 그 부분 집합이 될 텐데, R은. 물론 이제 이러한 R에는 n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P의 0제곱의 A를 생각을 해보면 A가 되죠. 근데 A는 모든 정수를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R에는 그 정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이 R은 정수 집합을 전체 포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R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n이 1이고 a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p분의 1이 R의 원소가 되는데, p분의 1은 정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수랑 같진 않으면서 정수를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수 전체의 집합에 포함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수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아니라 이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R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두 개가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지금 P와 다른 Q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Q가 소수면서 P라는 소수가 있으면 P와 다른 소수를 우리가 아무렇거나 하나 택해서 그걸 Q라고 하면, 자, Q분의 1은 유리수죠. 하지만 Q분의 1이
이 R에 포함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분의 1이 R에 포함이 된다면 그 적당한 그 정수 AN, 물론 N은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정수 AN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같다고 하면 자, 양쪽에 Q 곱하기 P의 n제곱을 곱하면 P의 n제곱은 Q 곱하기 A가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쪽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Q가 나타나는데 이쪽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Q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에는 Q분의 1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정수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1도 이 R이 포함을 하고 있죠. 즉 유리수체의 부분집합으로서 유리수체의 단위원 1을 R이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정리 3.3.4를 적용을 해보면 이 녀석이 체가 되므로 당연히 정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Q의 단위원 1을 R이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R이 부분한이라는 얘기만 하면 그 R이 정역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R이 정역이 부분한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부분한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부분한이 될 표준분 조건이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생각해 보면 A, P, N제곱과 P, M제곱, B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N하고 M은 둘 다 0 이상의 정수고요. A하고 B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빼면 통분을 해보면 P의 N 플러스 M제곱에 A 곱하기 P의 M제곱 빼기 B 곱하기 P의 N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의 분자가 정수고 그 다음에 분모가 P의 M 플러스 N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M 플러스 M제곱 M 플러스 M은 더한 값이 0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R에 포함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하더라도 쉽게 그 R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R은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우리가 앞에서 그 확인한 정리 3.3.2에 의해서 Q의 부분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표수는 유리수체의 표수와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R의 표수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정역까지는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R이 체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결국 그 유리수체의 부분체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동일할 텐데요. 자, 그 부분체가 되려면 영위하는 원소가 여건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즉 이런 원소들 중에서 다 여건이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R의 원소로서. 자,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것과 같이로 P와 다른 소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소수는 정수이니까 R에 포함이 되지만 Q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유리수니까 Q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거죠. 동치명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2차 체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q 루트 m을 생각을 해보면 이 2차 채는 표수가 0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1이 있을 텐데 그 1을 여러 번 아무리 더하더라도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표수가 0인데요. 자, 이때 m은 음의 정수이거나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인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 m이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q 루트 m은 당연히 복소수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동일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 녀석이 채가 되므로 이 녀석의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자, m이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일 때는 q 루트 m은 물론 이제 복소수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아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수체 부분집합, 부분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q 루트 m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가 정수인 a 플러스 b 루트 m 이라는 원소들의 모임을 g 루트 m이라고 쓸 텐데요. 자, 별건 아니지만 그 q 루트 m에서는 여기를 괄호로 둥근 괄호로 썼고요. g 루트 m에서는 꺾은 괄호를 썼습니다. 지금은 크게 뭐 주의 깊게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조금 괄호를 다르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채는 안 되고 정역까지는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은 채가 될 때는 괄호로 쓰고 둥근 괄호로, 채가 되지 않고 정역만 될 때는 이렇게 꺾은 괄호로 보통 쓰는데, 그냥 그 기호를 그것과 일치하게 지금 사용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집합은 당연히 q 루트 m의 부분 집합인데요. q 루트 m의 부분 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분 환이 될 표충분 조건은 결국 이 집합에 속한 두 원소를 빼거나 곱했을 때도 이 집합에 속한다. 즉, 뺄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자,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를 정수라고 생각할 때 G 루트 M에 포함되어 있는 두 원소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루트 M, C 플러스 D 루트 M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것의 뺄셈은 이와 같은데, 이건 역시 A 빼기 C, B 빼기 D가 정수이므로 집합에 포함이 돼서 뺄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정리해보면 A 곱하기 C 플러스 BDM이 되겠죠? 그리고 AD 플러스 BC to M 되겠죠? 자, A, B, C, D, M이 모두 정수니까 이 값이 모두 정수가 되고, 따라서 이 전체 값도 G 루트 M에 포함이 돼서 이 집합은 뺄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이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고요. 자, 따라서 부분환이 됩니다. 자, 이 부분환 G 루트 M은 당연히 정수 전체의 집합은 포함을 하겠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정수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0 루트 M으로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정수는 G 루트 M에 포함이 되지만, 그 루트 M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G 루트 M에는 있지만 G에는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G 루트 M은 1을 가지고 있는데요. 1은 Q 루트 M의 단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은 체가 되고 따라서 정역이 되기 때문에 G 루트 M은 부분한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은 정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수는 1을 여러 번 더할 때 Q 루트 M의 표수가 0이므로 표수는 동일하겠고, 그래서 0인 표수 0인 정역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체가 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사이라는 값을 1 플러스 2 루트 m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g 루트 m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앞에가 둘 다 정수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 원소에 대해서 지금 이 녀석이 q 루트 m에 속해 있는 부분 집합인데, 이 녀석이 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뺄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원소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동치 명제였는데, 그 사이를 생각해 보면 0은 아니면서 그 사이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1 플러스 2 루트 m인데요. 분의 1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켤레 원소를 이제 곱함으로 해서, 즉 1 마이너스 2 루트 m을 이제 곱하면 아래쪽이 1 마이너스 4m이 되겠습니다. 즉 1 마이너스 4m 1 마이너스라고 쓸까요? 2 1 빼기 4m 루트 m이 되는데, 이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원소가 G 루트 m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이 값을 보면 G 루트 m에 있으려면 이것이 정수여야 하는데, 자, 이것이 정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어떤 정수분의 1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1-4m 분모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1-4m이 1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m이 0이고요. 1-4m이 마이너스 1이 될 조건은 4m이 2, 그래서 m이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택한 m은 음의 정수거나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0도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m에 대해서는 이 값이 정수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값은 G 루트 m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가 되지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한, 부분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분한 중에서 체는 아니지만 나눗셈환이 되는 한 가지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리얼 코터니언, 해밀턴의 사원수 환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사원수 환에 있는 원소들은 A, 0, 플러스 A1, I, A2, J, A3K인데, 이때 A0, A1, A2, A3는 뭐 일종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실수를 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H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종의 개수 역할을 하는 이 값이 실수인 경우를 다 생각을 하는 것 대신에 유리수인 경우만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하고 그 집합을 H0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러한 원소들의 뺄셈은 결국 성분별로 할 테니까 유리수와 유리수의 뺄셈이 되는 것이고, 개수만 보면. 그리고 곱셈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결국 이 개수들의 적당한 곱셈, 덧셈이 되기 때문에
H0는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H의 부분 집합으로서 뺄셈과 곱셈에 닫혀 있기 때문에 H의 리얼 쿼터니언 링의 부분한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한이 되는데 이 안에는 일단은 H 자체가 가환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환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I하고 J가 H0에 있는데 두 개를 곱한 것과 J하고 I를 곱한 것은 서로 다르죠. H0는 이제 비가환한이죠. 자, 그래서 채는 될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M3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은 가지고 있죠. 1이 유리수니까. 곱셈에 대한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M4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Q가 H0에 있는 원소로서 0이 아닌 원소면 Q의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역원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봤는데 그것이 R0 제곱, R1 제곱, R2 제곱, R3 제곱에 R0 마이너스 R1I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유리수분의 유리수 꼴이므로 H0에 속합니다. 따라서 H0는 0이 아닌 원소가 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0가 나눗셈 환이 됩니다. 자, 채는 아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앞에서 군에서 우리가 센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응하는 환에 대해서 부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 R에 대해서 C 오브 R이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에서 센터를 정의한 것과 동일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곱셈 입장에서. 자, C를 원소로 하는데 어떠한 C냐면 그 아래에 있는 임의의 스몰 r에 대해서 R 곱하기 C나 C 곱하기 R이나 항상 R에 상관없이 같은 그런 어떤 특정한 C가 있다면 그러한 C를 모두 원소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집합은 R의 부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만일에 이 환 R 자체에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1은 C 오브 R에 포함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하죠. 환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 뺄셈에 닫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었습니다.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되기 위한 정리 3.3.2였죠. 자, 이 세 가지를 확인할 텐데요. 자, 공집합이 아닌 이유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C를
최소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냐면, 0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large R에 속하는 small r에 대해서 C가 0인 경우 생각해 보면 R 곱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0 곱하기 R도 0입니다. 즉,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이 이제 C가 만족을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of R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하고 B, 스몰 a, 스몰 b를 C of R에 포함된 원소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자, 모든 large R에 속하는 small r에 대해서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은 R 곱하기 AB, A 빼기 B부터 하죠.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일단은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C of R에 있으니까 R 곱하기 A나 A 곱하기 R이나 같고요. R 곱하기 B나 B 곱하기 R이 같고, 다시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 빼기 B는 임의의 R과 순서를 바꿔서 곱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므로 C of R에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비슷하겠죠? 자, 임의의 small r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죠. small r 곱하기 ab 를 계산해 보는데, 자, 일단은 결합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a가 c of r에 있으니까 a와 r을 바꿀 수가 있고요. 순서를. 그리고 다시 결합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바꾸고, b가 c of r에 있으니까 R 곱하기 B나 B 곱하기 R이나 같고, 다시 결합 법칙을 적용하면 AB와 R의 곱이 같기 때문에 R 곱하기 AB나 AB 곱하기 R과 같다. 따라서 A 곱하기 B가 C 오브 R에 있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R의 부분한이 된다라는 것은 확인됐고, 자, 단위원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이 아래에 지금 있는데, 자, 이 1이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C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이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r을 임의로 택한 다음에 r 곱하기 1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1은 단위원이기 때문에 r입니다. 자, 그런데 단위원은 1 곱하기 r도 항상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 곱하기 1과 1 곱하기 r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이 C 오브 R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런 동치 형제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한을 우리가 중심, 아래 센터, 중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군에 대해서 부분군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두 부분군의 교집합은 부분군이 된다. 하지만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안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환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즉, R이라는 환에 S도 부분한이고 T도 부분한이면 두 부분한의 교집합을 생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R에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도록 하죠. 자, S와 T의 교집합이 부분한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 S가 부분한이고 T가 부분한인 거니까 최소한 S도 T도 0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S와 T의 교집합에도 0이 포함이 되죠. 즉 S와 T 부분한의 교집합은 공집합은 아닙니다. 공집합이 아니면서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교집합에 속한 두 원소에 대해서 자, A하고 그 B를 뺀 것과 A하고 B를 곱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A하고 B가 교집합에 있다는 얘기는 A가 S에도 있고요. 또 B도 S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S가 부분한이므로 A 빼기 B도 S에 있고 A 곱하기 B도 S에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자, S와 T의 교집합에 있는 A, B는 T에도 있습니다. 교집합에 있으니까. 그리고 T가 부분한이므로 A 빼기 B도 T에 있고 A 곱하기 B도 T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보면 A 빼기 B가 S에도 있고 T에도 있으니까 교집합이 있겠죠? 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면서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따라서 아래 부분한이 되겠습니다. 자, 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하고 T가 F라는 체의 부분체라고 하면 교집합도 여전히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체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부분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할 때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거기에다가 0이 아닌 원소의 여건이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만족을 하는 것이 동치명제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S하고 T가 부분체면은 부분환이 되고 따라서 위에서 확인한 바를 적용해보면 최소한 S하고 T는 F의 부분환이 됩니다. 즉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은 부분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은 A가 S하고 T의 교집합에 있으면서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A의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건데요. 네.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S가 체죠? 정확하게는 F의 부분체입니다. 그러면 A의 인버스가 동치명제니까 이것도 S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T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A 인버스가 똑같이 하면 T에도 속할 것이고요. 따라서 A 인버스는 S와 T의 교집합에 속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체라는 사실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 3절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